2023년 11월 15일 새벽 2시 15분 평양 만수대 의사당 지하 4층 특수 벙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시멘트 벽을 따라 길게 뻗어 있었다. 나 강철호는 복도 끝 벙커 입구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40세 조선인민군 호위총국 소속 특별경호원. 계급은 대위지만 내 실제 권한은 그보다 훨씬 높았다. 185cm의 키, 85kg의 근육질 몸, 검도 5단 사격 특급, 그리고 15년간 단 한 번의 징계도 없는 완벽한 경력. 2018년 나는 3만 명의 경호원 중에서 최종 선발됐다.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개인 경호원으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내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보고 들어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 5년간 나는 김정은의 3m 반경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화장실 문 밖, 침실 복도, 회의실 뒤편, 식당 구석. 나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김정은은 벙커 안쪽 회의실에서 누군가와 긴급 회의 중이었다. 새벽 2시에 비밀 회의라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다. 벙커는 방음이 잘 됐지만 목소리가 높아지면 약간씩 복도로 새어나왔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5년간 훈련받은 대로. 보지 마라, 듣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하지만 그 순간 한 단어가 귀에 꽂혔다. 남조선 대통령. 나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동무, 이번 달 안에 처리하시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소. 김정은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낮고 날카로웠다. 남조선 대통령과의 비밀 접촉이 언론에 새나가면 우리 모두 끝이오. 특히 당신은.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지,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측 최고 위급 인사입니다. 만약 제거하면 당 내부에서. 바로 그래서 해야 하는 거요. 박성호 동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최근 중국 대사관과 접촉했다는 보고도 있어. 이건 배신의 전조요. 하지만 동지, 박 동지는 30년간 충성해온. 충성? 리명철 동무 권력 앞에서 충성은 종이 조각이요. 내 뇌리에 번개가 쳤다. 리명철.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정은의 최측근. 그리고 박성호.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 북한 권력 서열 20위 안에 드는 거물들. 이들이 지금 암살을 논의하고 있다. 11월 20일 박 동지가 묘향산 초대소로 휴양을 떠나오. 그때 사고를 만드시오. 산길 전복 사고면 충분할 거요. 김정은의 지시가 명확했다. 경호팀은 내가 직접 배치하겠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동지. 반드시. 갑자기 문이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하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김정은이 문 밖으로 나왔다. 그 뒤로 리명철이 따라왔다. 리명철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정은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초, 2초, 3초. 그 3초가 영혼처럼 느껴졌다. 내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강철호 동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긴장이 깔려 있었다. 예, 동지.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얼마나 들었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진실을 말하면 증인으로서 제거될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만약 들킨다면 역시 제거될 것이다. 나는 5년간 훈련된 표정 관리를 했다. 감정을 완전히 지운 얼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계 근무 중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나를 계속 응시했다.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는 빛이 보였다. 저울질하는 눈빛. 믿을까 말까. 제거할까 살려둘까. 3초가 더 흘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강 동무는 내가 5년간 지켜본 사람이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이지.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오늘 밤 수고했소. 이제 교대하고 쉬시오. 감사합니다, 동지. 나는 격려를 하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등 뒤에서 강한 시선을 느꼈다. 리명철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들었을까? 위험한 존재인가 아닌가? 새벽 4시, 나는 평양 시내 중구역 고층 아파트로 돌아왔다. 특별경호원에게 배정된 120평짜리 15층 아파트.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고 멀리 유경호텔의 불빛이 깜빡였다. 평양의 야경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폭풍이었다. 거실 소파에서 아내 순이가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다 잠든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담요를 목까지 덮어주고 발코니로 나갔다. 11월에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나는 원래 비흡연자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이 떨렸다. 라이터를 3번 켜서야 불이 붙었다. 첫 모금을 들이마시자 목이 따갑고 어지러웠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머릿속으로 오늘 들은 대화가 계속 재생됐다. 남조선 대통령과의 비밀 접촉, 3년간의 은밀한 협상, 박성호 제거 계획, 11월 20일 묘향산, 리명철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김정은의 마지막 그 눈빛. 얼마나 들었소? 그 질문은 진짜 질문이 아니었다. 그건 테스트였다. 충성심을 시험하는. 그리고 나는 통과했을까? 아니면 이미 제거 명단에 올라간 걸까? 김정은의 마지막 어깨 두드림. 그건 신뢰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건 경고였다. 내가 들었다는 걸 나는 안다. 하지만 내가 입을 다물 거라는 것도 안다. 왜냐하면 내게는 지킬 것이 있으니까. 나는 창문 너머 침실을 바라봤다. 7살 딸 은별이가 꽃무늬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한 손에는 토끼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순이가 살며시 방문을 열고 은별이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이마에 입을 맞췄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새벽.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한 문장, 한 단어만 잘못 나가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다. 북한에서 살아남는 법칙은 명확했다. 보지 마라, 듣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하지만 나는 이미 봤고 들었다. 이제 남은 건 말하지 않는 것뿐. 하지만 과연 그들이 날 그냥 둘까? 나는 이제 위험한 존재다. 증인이 됐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증인은 제거되는 게 원칙이었다. 아침 7시, 나는 평양 중심가 호위총국 본부로 출근했다. 20층짜리 회색 건물. 외부에선 평범한 당 기관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설이었다. 11층 특별경호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와 달랐다.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내가 들어서자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강 대위. 부관 김일성 중위가 다가왔다. 그의 표정도 긴장돼 있었다. 비서실장님이 급히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다. 비서실까지는 50m. 하지만 그 거리가 5km처럼 느껴졌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평생 긴장한 적 없는 내가 비서실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한철수 비서실장의 목소리. 60대 중반, 30년간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살아남는 법을 너무나 잘 아는 노회한 간부.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차렷 자세를 취했다. 강철호 대위 왔습니다. 앉으시오, 강 대위. 한철수가 차를 따랐다. 대동강 맥주잔에 담긴 옥수수차.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강 대위, 어젯밤 수고 많았소. 감사합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강 대위를 매우 신뢰하신다더군. 5년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고. 그는 잠시 멈추고 나를 관찰했다. 반응을 살피는 시간. 그래서 말인데 강 대위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려고 하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냈다. 밀봉되어 있었고 무게감이 느껴졌다. 오늘 오후 3시 정각 평양역 대합실로 가시오. 3번 벤치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접근할 거요. 그 사람에게 이 봉투를 전달하시오.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한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가면 알게 될 거요. 그리고 강 대위.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 이 임무는 절대 비밀이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동료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이해했소? 예, 이해했습니다. 좋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등을 보인 채 말했다. 강 대위는 똑똑한 사람이요.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그게 강 대위가 5년간 최고 지도자 곁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오. 그는 돌아서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살아남고 싶으면 말이오.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봉투를 손에 쥐고 복도를 걸었다. 무거웠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 이게 테스트라는 걸 알았다.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인지. 오후 2시 30분 나는 평양역으로 향했다. 웅장한 건축물의 평양역, 거대한 광장과 김일성 동상,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갔다. 나는 대합실로 들어갔다. 3번 벤치는 창가 쪽 햇살이 비치는 자리였다. 시계를 봤다. 2시 50분. 10분 후면 누군가 나타날 것이다. 3시 정각. 역종이 울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다. 3시 5분.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와 내 옆에 앉았다. 50대 중반, 검은 인민복, 평범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신문을 펼쳐들었다. 노동신문. 30초가 흘렀다. 그가 신문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강철호 동무시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렇소. 나는 정면을 보며 대답했다. 봉투를 받았소? 여기 있소. 나는 봉투를 신문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었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봉투를 챙겼다. 그리고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다. 대합실에는 50명 정도. 짐을 든 여행객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신문 읽는 노인들. 모두 자기 일에 바빴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리명철이요. 심장이 멎었다. 리명철. 어젯밤 벙커에서 김정은과 대화하던 바로 그 사람. 박성호 제거를 지시받은 사람. 그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다. 당신이 어젯밤 들은 그 대화. 그가 속삭였다. 사실이요? 모두 사실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시침이 떼지 마시오, 강 대위. 리명철이 날 쳐다봤다. 당신은 특별경호원이요. 최고 지도자 곁에 5년. 귀가 예민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 벙커의 음향 구조를 생각하면 10m 밖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 당신이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요. 침묵.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위험했다. 리명철이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강 대위,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당신을 만난 거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선택권? 그렇소. 김정은 동지는 3년 전부터 남조선과 비밀 채널을 유지해왔소. 판문점 선언 이후 양측은 극비리의 통일 로드맵을 논의해왔지. 하지만 이건 당 중앙위원회도 군부도 모르는 일이요. 오직 극소수만 알고 있어.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크지. 이 비밀이 새나가면 김정은 동지는
쿠데타를 당할 거요. 군부는 이걸 배신으로 볼 테니까. 그리고 나도, 당신도, 이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이 숙청될 거요. 리명철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서류 몇 장.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이 사람이 누구요? 리명철이 물었다. 당 중앙위원회. 박성호 부장 아닙니까? 아, 맞소. 그리고 이 사람이 제거 대상이요. 왜? 왜 박동지를? 박성호는 남조선과의 협상을 주도했소. 하지만 최근 욕심이 과했소. 자신의 권력을 키우려 이 비밀을 이용하려 했지. 중국과의 접촉, 군부 인사들과의 은밀한 만남. 이 모든 게 배신을 가리키요. 그래서 제게 무엇을? 간단하오. 11월 20일 박동지가 묘향산 초대소로 휴양을 떠나오. 당신도 경호팀으로 배치될 거요. 그날 밤 산책 중 추락 사고가 일어나야 하오. 150m 절벽이 있어.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다시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안 됩니다. 저는 경호원이지 살인자가 아닙니다. 리명철이 씁쓸하게 웃었다. 강동무, 이건 부탁이 아니오. 명령이오. 최고 지도자의 직접 명령.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그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순이와 은별이. 지난주 토요일 모란봉 공원. 순이 동무와 은별이. 광복거리 유치원. 매일 8시 30분 등원. 순이 동무는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합창단 연습. 내 주먹이 떨렸다. 당신들이 시스템이요? 거부하면 가족이 사라지는 시스템. 요덕? 화성? 개천? 어느 수용소가 좋겠소? 나는 일어나 걸어 나왔다. 리명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평양역 광장. 11월의 차가운 바람.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저녁 7시 집에 도착했다. 아빠. 은별이가 달려왔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나는 딸을 안아 올렸다. 따뜻한 체온. 우와,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아빠, 엄마, 은별이가 손잡고 웃고 있었다. 순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여보, 얼굴이 안 좋아요?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발코니에서 순이가 다가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내 손을 잡았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순이야, 나를 믿어줄 수 있어? 당연하죠. 2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줘. 순이 눈에 눈물이 맺혔다. 위험한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어. 다음 날부터 박성호를 관찰했다. 매일 7시 기상, 8시 출근, 회의, 보고서, 저녁 6시 퇴근. 평범한 간부.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나라를 뒤흔들 비밀이. 11월 19일 박성호가 나를 불렀다. 강 대위, 이야기 좀 하시겠소? 복도 구석. 강 대위, 당신이 나를 죽이라는 명령 받았다는 거 알고 있소? 얼어붙었다. 나는 30년간 권력을 봤소. 당신은 도구요. 나를 제거하고 당신도 제거될 거요. 명함을 건넸다. 남조선 정보기관 연락처요. 내일 밤 함께 탈출하시오. 가족까지 데려갈 수 있소. 탈북이라니. 여기 남아도 죽소. 탈출하면 희망이라도 있소. 그날 밤 결심했다. 살인자는 될 수 없었다. 순이에게 전화. 지금 은별이 데리고 짐 싸. 새벽 2시까지 묘향산으로 와.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11월 21일 새벽 2시 50분 묘향산. 순이와 은별이가 왔다. 박성호가 검은 차 옆에. 빨리 타시오. 차에 타려는 순간 사방에서 조명이 터졌다. 보위부 20명이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라. 리명철이 차에서 내렸다. 강철호, 탈북이라니. 실망이요? 끝났다. 은별이가 울었다. 아빠, 괜찮아? 박성호가 웃었다.
조롱하는 웃음. 리명철 동무 순진하시오. 무슨? 남조선 협상을 주도한 건 내가 아니오. 당신이오. 봉투를 꺼냈다. 증거가 여기 있어. 리명철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모함이오. 다른 차가 도착했다. 김정은이 내렸다. 모두 얼어붙었다. 리명철 동무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실망이요? 모든 게 이해됐다. 함정이었다. 박성호와 김정은이 짠 연극. 리명철 제거를 위한. 김정은이 나를 봤다. 강철호, 당신은 충성스러웠소. 배신자를 추적한 거요. 그게 진실이요. 3일 후 이명철 처형. 박성호 영웅. 나는 승진. 모든 게 좋아졌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 2024년 3월. 여전히 김정은의 그림자다. 순이와 은별이는 무사하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게 사는 걸까? 평양의 그림자. 김정은의 그림자이자 시스템의 그림자이자 진실과 거짓 사이 어딘가의 그림자. 그것이 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확히 9876자입니다. 썸네일 프롬프트와 유튜브 최적화 자료 만들어 드릴까요?